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15억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조금 요즘 소송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가 걸어놓은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걸어놓은 거, 그죠? 그 종부세에 대해서 법인 있죠? 법인 종부세, 6% 단일과세.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25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면 한 80만 원이 종부세가 나온다면, 법인이 갖고 있는 청구석에 있는 3천만 원짜리가 6%인 180이 나오는 현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세 평등의 원칙에도 이변되는 것이고요. 법인을 심각하게 침해하죠. 그래서 법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식의 차별 금지, 이런 거를 다 위헌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헌 청구를 해놨잖아요. 작년인가요? 금년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탄핵 선고를 했던 이정미 재판관도, 지금 보면 헌법 소원을 하나 참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종부세법 위헌에 대해서 소송에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15억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버린 이 행위가 위헌이냐에 가지고 이제 지금 공개 변론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내 집이 있는데, 사유재산제도죠. 내 집이 있어요. 내 소유야. 근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더니 대출하면서 15억짜리 아파트는 넘네요 하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자, 이게 평등한 어떤 조치인가요? 이게 어떤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는 말이 돼요. 북한에서는 됩니다.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남한에서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은행한테 15억이 넘으면 금지시킨다는 거를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어요. 개인 은행이 장사하기 때문에 개인 은행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왜? 은행은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나 국가가 은행들한테 15억 넘는 거 대출해주지 마. 이거는 위헌이죠. 자, 그거에 관한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16일 날 열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은행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주장과 해당 대책은 행정 지도일 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공권력 행사가 아니었다라는 반론이 있다. 국가가 움직였지만 행정 지도일 뿐이니까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죠. 자, 현재는 시가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상에 있는 재산권 침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호주머니 현찰이 없어. 그런데 이제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암이 걸렸네. 그러면 이제 병치료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암을 치료하고 싶다. 그러나 국가가 이 정도 집에는 대출해주지 마라고 말을 해서 집은 번듯이 있는데 현찰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거가 현실이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60살이 넘었어. 그래서 현금 없이 집만 한 채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요런 경우. 정부는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투기지역하고 과열지구 내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정말 또라이 같은 짓거리를 했어요. 그때 문재인이가 민주당하고. 지금 봐도 또라이 같은 짓이죠. 12.16. 자, 공권력이 맞냐? 이날 공개 변론에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공권력인지에 대한 설전을 했답니다. 헌법소원은 정부의 공권력이 아니면 왜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까? 국토부하고 청와대가. 헌법소원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심리하는 것이므로 이 부동산 대책이 공권력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먼저 심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12.16 대책으로 주담대 대출이 실효적 강제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과 지시명령권을 바탕으로 시행돼서 공권력이다. 예, 맞죠? 은행이 이 말을 안 들으면 바로 금감원을 통해서 은행을 조일 거기 때문에 그 반강제적으로 시행이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권력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금융위 측은 아이고 이거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행정 지도예요, 지도. 딱지 떼는 거 없이 그냥 혼내는 거 없었던 거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떤 직장이나 어떤 조직사회에서 편안하게 어떤 오더를 내렸을 때 그 오더에 대해서 내가 니한테 강제적으로 시킨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때 노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권력기관이고 은행은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는 것도 공권력으로 느끼고 압박으로 크게 느끼죠. 안 따를 수도 없고, 그죠? 금융기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수능을 유도한 가이드라인이다. 진짜 말장난하네요. 금융위 이런 애들이. 이에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불이익이 예정을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불이익을 주죠. 이런 말장난들은 정말 지긋지긋하죠. 한 5년 살아보니까 힘들던데. 자,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은행법을 사용해도 되냐? 이게 또 논점 두 번째인가 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은행법을 활용하는 게 적절하냐? 12.16 대책은 은행법 34조 2항을 근거로 해서 금융위의 경영지도 기준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12.16 대책의 목적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여야 되는데 은행 건전성 확보가 아니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스스로 밝혀놓고서는 그죠? 그 은행에 대한 정말 지도에 불과하다면 말 그대로 은행의 건전성 확보 때문에 은행을 금융위에서 지도를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12.16 대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부동산 안정화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에 맞는 수단이 아니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융위는 12.16 대책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정부의 정책 수단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요 말이 이제 어폐가 있죠. 금방 말할 때는 12.16 대책은 공권력도 아니고 강제력도 없다 해놓고서는 여기서는 만약에 위헌되면요, 정부가 정책 수단이 상실된다, 통제할 수 있다. 이거 통제력이 상실되는 거죠. 금방 자기가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공권력이 아니고 안 지켜도 되고 안 지킨다고 해서 어떤 압박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게 금융위의 논점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주제가 위헌으로 되면 정부의 정책 수단이 없어진다. 정부의 정책 수단이 뭐예요? 안 지켜도 된다면서 어떤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상실된다. 이 표현이 어폐가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LTV 등 탄력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대책이 위헌이 될 경우에 가계부채를 관리할 중요한 정책 수단을 잃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재인 때 그 전면 대출을 금지하는 이 행위, 12.16에서 나온 이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문재인이가 제일 처음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전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건재했죠. 그러니까 중대한 정책 수단을 잃어버린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왜? 그 전까지는 이런 어떤 대출의 전면 금지라는 정책 수단이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때도 잘 살았다. 근데 마치 요거를 잃어버리면 큰일이 날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에 혼란이 생기는 게 아니고 혼란에서 안정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금융위에 누군지를 궁금하네요. 요거는 변호사가 하지 않고 지들이 나와서 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변호사는 위헌 판단이 나오면 LTV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궤변을 펼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공무원들이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12.16 대책은 은행업 감독 규정 5장에 따른 것이고 LTV는 2장에 별도로 존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대책은 LTV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대출을 누구는 금지한다는 이 단어는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고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 마땅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 16 이후에 오는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저 60 규제도 있었고 7 뭐도 있고 뭐 많아요. 한 23번인가 4번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달에 한 번 꼴로 했다더라고. 2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무능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져서 없지만은 얘네들이 쌓아놓은 똥들을 이제 치우려면은 위헌이라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수가 역전이 돼서 아예 법으로 바꾸거나 그러려면 한 1, 2년 정도는 또 국민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